주말과 휴일 사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 명 넘게 증가해 183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1만 3천 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감염자 최다국은 물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최다 사망자 국가가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집계 상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확진자 수는 현재 55만 명, 사망자는 2만 2천 명 수준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지난 3월 27일 8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된 이후에 보름여 만인 어제 사망자 역시 최다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에선 이 밖에도 최악의 기록이 또 나왔는데요. 전염병 역사상 처음으로 미 전체 50개 주 모두에서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처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 미국의 엘리트 그룹이죠. 레드던, 붉은 여명이 일찌감치 1월부터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붉은 여명이라는 이메일 죄송합니다. 붉은 여명이라는 엘리트 이메일 그룹이 미국 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과감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붉은 여명은 트럼프 미 행정부 내 인사들은 물론 외부 의료 전문가들이 연결된 이메일 네트워크로 미 국토안보부 최고 의료 책임자가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지도자들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앞서 또 뉴욕타임즈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1월 18일과 30일 이미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성을 알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경고했음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취급한 만큼 부실 대응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이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부터입니다. 미국발 입국자도 자가격리 후에 3일 내에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14일 자가격리 중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 또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미국발이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와 또 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대상 국가와 지역은 90곳입니다. 정부는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 사증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32명 발생해서 누적 총 1,51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6일 신규 확진자 수가 47명을 기록한 이후에 연일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도 7,300여 명으로 늘어나서 완치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인데요. 이번 주에 그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오는 15일 총선과 관련해서도 이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법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한 뒤에 참여 가능하도록 했고 또 투표소에 도착해서는 별도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는데요. 자가격리자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혹은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하는데 이 대중교통 이용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격리가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방역당국은 1:1 전담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앱을 활용해서 이동 동선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유럽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입원도 했고 또 심지어는 중환자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던 존슨 영국 총리가 퇴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총리실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퇴원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직접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ve today left hospital after a week in which the NHS has saved my life. No question. It's hard to find words to express my debt. But before I come to that, I want to thank everyone in the entire UK.
네, 현재 영국 내 확진자 수는 8만 5천 명으로 전 세계 6번째로 많은 수준이고요. 사망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1만 명을 넘어선 국가는 이로써 미국과 이탈리아, 또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까지 총 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럽 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88만 명 수준입니다. 다만 이탈리아와 독일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노르웨이에선 봉쇄령을 완화하는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뒤이어서 유럽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스페인도 일부 완화하기로 해서 이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제조업 일부 부분의 활동 제한을 현지 시간으로 13일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하는 국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모범 사례국으로 꼽혔던 나라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에서 다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인데요. 예. 코로나19 사태 후에 방역 모범국으로 칭송받기까지 했지만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10명 안팎이던 확진자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홍콩 역시 지난달 1일 100명을 넘지 않았다가 영국에서 귀국한 유학생이 대거 양성 판정을 받더니 1,000명을 넘어섰고요. 대만도 상대적으로 수치는 좀 적지만 지난달 1일 40명에 불과했다가 현재 388명으로 10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악화된 데는 어떤 뭔가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 세계와 반대로 계약을 강행했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또 그에 따른 늑장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는 20만 명 이상 이주 노동자가 43곳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좁은 공간과 또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대규모로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부랴부랴 재택 수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봉쇄했고 모든 해변을 폐쇄하는 한편 또 마트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떤 연구를 보니까 사스보다 더 강력하다, 이 바이러스 전파가 더 강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6명의 코로나19 환자의 폐에서 떼어낸 조직을 연구한 결과 이 코로나19는 48시간 이내에 바이러스 입자를 사스보다 3.2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반면에 염증 유발은 사스보다 매우 적어서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또 사회적 거리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영국과 독일 유전학자들은 코로나19에서 유전적 변이가 출현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또한 바이러스가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 적응을 해서 변이를 일으켰다는 걸 보여주는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공존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각국의 보건당국이 다른 사람하고 2m 이상 떨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방울이 튀는 반경을 고려해서. 예.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m까지 이렇게 좀 그런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앞서 권고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Guidelines also do not replace CDC's guidance on social distancing, including staying in your home when possible, standing at least 6 feet apart for a period of time. 네, 최소 6피트, 여기서도 강조된 거리가 약 2m 정도입니다. 네. 그러나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연구진이 코로나19 병동에서 바이러스가 환자로부터 약 4m 떨어진 공기 중에서도 포착됐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컴퓨터 마우스와 또 쓰레기통, 문 손잡이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았다면서 특히 중환자실 의료진의 신발 밑창 샘플의 절반이 양성이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